자, 일단은 그 함수의 극한부터 개념 구조를 볼 건데, 수렴 발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웬만하면은 다 맞게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안 쓰더라도. 근데 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 쓰시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 fx가 알파에 가까워지면 fx는 알파로 수렴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가까워지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어떤 값으로 모인다,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테이프 보이니? 안 보이면 좀 앞으로. 자,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그럼 발산은 수렴의 반대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값에 모이지 않는 거니까 어떤 값에서 뭐 멀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있었죠. 그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 그 미적분을 배우시는 분들은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진동한다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막 값이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값에 모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미적분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걸 배운다. 너 빼고. 문과 빼고. 배울 수도 있죠. 뭐 배워. 너 그냥 너만 문과야. 분발하자. 미적이랑 경제 고르면 반 이과로 해줘. 아 그래? 너 수능 때 미적분 볼 거야? 근데 뭐 반 이과야. 내신 미적분? 그래? 이과생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 그래?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길 수 있겠어?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건 다 쓰셨는데 자, 요 설명이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죠? A보다 크면서 A에 가까워질 때 뭐야? 우극한.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그 리미트 해서 쓰시는 거 있었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플러스일 때 fx 이렇게 써주시는 거였고, 작으면서 가까워지는 거는 좌극한이었고, 여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건 다 쓰셨는데 문과만 이거 틀렸네요. 수치다 수치. 뭐라고 썼냐 너 이거? 모르겠어. 뭐 수렴이라 썼지? 자, 분발해야 되겠다. 자, 세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였습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한글로 이제 써셔도 맞다라고 해줬고, 좀 어렵게 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식으로. 어렵게 써 보신다면은 이렇게 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겠지. 리미트 x가 a로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플러스 fx.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좀 어렵게 써 보실 수도 있겠고, 저 두 값이 같다.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있잖아. 좌극한이 만약에 발산이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우극한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럼 두 값이 같니? 좌극한이 만약에 얘 계산해 보니까 양의 무한대야. 얘도 양의 무한대야. 그러면 두 값이 같니? 일단 사실 정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걸 논하기 전에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사실은 먼저 있어야 되고요. 원래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이 식을 써줘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좌극한이 양의 무한대로 나왔다. 그건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좌극한이 만약에 양의 무한대다. 그럼 좌극한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는 거야. 그럼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떤 값으로 존재한 다음에 그 두 값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엄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조건이 이제 뭐였었냐면은, 정말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 그 두 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수렴한다. 다시. 그 두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한다. 라는 정보가 두 가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gx에 대해서는 베타로 수렴을 할 때. 이게 조건이야, 이게. 그러면은 저렇게 두 가지 그 극한값이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저 두 가지를 가지고 사칙 연산 실수배 한 것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k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 단 그 분모는 절대 0이 아니다. 뭐 gx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다 뭐 여기를 뭐 리미트 다 찢어가지고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틀렸다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좀 쓰는 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야. 그렇게 강조를 했죠. 두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몇 개? 두 개. 몇 개? 몇 개? 두 개. 최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걔네 두 개 가지고 수렴한다라는 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사칙연산한 것도 수렴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정보들이 주어졌어. 그러면은 gx의 제곱도 수렴하니? 똑같은 거 g 두 번 곱하면 되니까 수렴하죠. 그죠? 그런 것도 수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x 제곱 더하기 gx 제곱 이런 것도 수렴하니? 당연히 사칙연산의 결과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수렴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는 이상하게 한국인인데 한글을 해석을 잘 못하십니다. 예시를 들어서 푸시라니까 막 이상하게 다 서술을 하시고 계시고. 0분의 0꼴에 대한 예시를 그냥 적당히 들으시면 됩니다. 0분의 0꼴. 근데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되는 꼴이었잖아요. 그죠? 약분하기 전에 보통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고 나니까 약분이 되는 꼴이 만들어지는 꼴이었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적당히 잡아보자. 뭐 x제곱 마이너스 3x 잡고 분모를 이제 x로 이제 잡아줘가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은 좀 간단한 걸 잡긴 했는데, 그 다음 x 이제 나눠 보시게 되면은 x 빼기 3 나와가지고 얘를 마3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거 말고 정말 다양한 그런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적당한 함수를 잡아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1, 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분자의 차수가 더 컸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죠? 발산. 근데 무조건 이게 나오니? 음의 무한대도 나올 수 있어. 부호가 음수일 때는. 그죠? 이거 이렇게만 쓰신 분은 틀린 겁니다. 음의 무한대도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그죠? 조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해보게 그냥 2x-1분의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셨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로서만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2분의 1로 계산하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컸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x-1이다. 분모의 차수는 사실 더 크게 되면 뭐 부호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딴 거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계산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0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무한 빼기 무한꼴, 4번 무한 곱하기 0꼴 이런 거는 예를 좀 들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적당히 뭐 이런 것만 쓰셔도 다 맞게 해주려고 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x 제곱 이 정도만 써도 맞게 해주려고 했어.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차수가 더 큰 놈이 우세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앞에 게 우세, 뒤에 게 우세? 뒤에 거.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뒤에 게 우세하니까 뒤에 게 너무 우세해서 앞에 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세한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음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뭐 이렇게 그냥 예시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도 하나 뭐 더 써보게 되면은 뭐 요런 예시를 또 들어봐도 될 것 같아. 우리는 보통 실제 계산을 하실 때에는 요거는 너무 쉬운 거고 막 계산해서 값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요런 꼴이거든요.
저런 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유리화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유리화할 때 요거 이제 그 플러스 된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죠? 그러면은 이제 봐봐. 분자에는 제곱 빼기 제곱을 써주시게 되면 2x가 남을 거고 분모는 원래 없었는데 유리화 하면서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식이 붙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리미트야, 이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분자 분모의 차수가 몇 차입니까? 1.4. 분자 1차, 얘 1차로 보라라고 얘기를 했죠? 차수가 다 이제 동일하니까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로서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답이 몇이야? 2분의 2 해가지고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 뭐 요것도 무한 빼기 무한 꼴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4번도 사실 비슷하게 해보시면 돼요. 4번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요렇게,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얘들? 발산 나오는 거 맞니? 발산 맞니, 저거? 왜? 분자의 차수가 더 큰 상황이죠? 분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쵸?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어떤 값으로 계산이 되는 그 보통의 형태에 대한 예시가 우리 여기 교재에 있었던 걸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교재에 있었던 걸로. 교재에 우리 풀었던 것 중에서 이제 요런 꼴로 표현이 되는 게 있었어. 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우리가 예전에 같이 풀었던 문제 중에 요런 예시가 있었거든요. 얘 이제 x를 0으로 보내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무한꼴이 나올 것 같고 뒤에 있는 게 0으로 나오는 형태야.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 주라고 했어, 이거? 그냥 이제 통분을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그 약분이 되는 꼴이 나올 거야.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통분하고 약분해주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야? 계산 한번 해볼까? 일단은 요거 분모를 일단 통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4배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여기 일단 4 들어가고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 들어갈 거 아니야? 바로 할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약분을 착착착 해주게 되면은 몇이야 답이? 몇이야? 응? x 0으로 가야 되잖아.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맞니? 0. 왜 0이야? x에 0 넣어봐. 맞니? 예. 그럼 계산하고 얘 이러는 거야? x에 0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이제 죽고 얘도 이제 죽잖아. 그럼 뭐가 남아? 4 곱하기 4 분의 마이너스 4 남잖아. 되지 계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요거. 자, 이거는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자, 만약에 저 분수꼴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고, 분자 혹은 분모가 0이 되게 되면은, 나머지 한쪽이 0이다. 라고 이제 쓰시는 거 있었죠, 그죠? 나머지 한쪽이 0이다. 얘는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가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밑에 거는 반대로 이제, 분자가 이제 0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분모가 0이다. 라고 써주시는 거.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분의 0꼴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인수분해하고 약분이 되는 그런 꼴로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 다음 7번. 이거를 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때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함수값이 다시 만약에 g가 f보다 크면은 극한값은 어떤 대소관계를 가지는 거야? 무조건 뒤에 있게 큰데 등호가 붙는다라고 했니? 안 붙는다라고 했니? 등호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 대한 예시로 내가 이것도 들어주지 않았니? FG. 예시 안 들어줬니, 내가? 들어줬었죠, 그죠? 얘가 2배가 되어 있으니까 더 큰 거 아니야. 하지만 극한값은 둘이 만약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몇이야? 0이니까 두 극한값이 같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 만약에 FHG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양 끝에 극한값이 같으면은 가운데 것도 극한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틀리셨을 거야. 이걸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 hx는 알파는 베타 이런 걸로 쓰면 되니? 뭐가 틀렸지? 이 함수가 알파니 무조건? 그러니까 리미트 꼭 써줘야죠. 극한값이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놓치면은 서술형에서 이건 그냥 감점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어요. 저런 거 안 쓰면은.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함수가 알파가 아니고 그럼 상수 함수네? 그럼 말이 안 되고 이상하죠. 극한값이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생각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보시면.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기 위한 조건을 모두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 순서대로. 함수값이 존재한다 혹은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극한 오극한이 같다. 왜 그래 갑자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 함수값과 그 극한값이 같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 그죠? 그 세 가지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함수값 이퀄 극한값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이제 그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죠?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뭐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지 않다 이렇게 이름을 하진 않아요. 알겠죠?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 구간 이거 표현하는 거는 대괄호로 이제 표현해주면 얘는 a, b 얘는 소괄호로 표현이 되는 거. 얘는 이제 음의 무한대부터 a까지, 얘는 a에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거는 거의 다 잘 쓰셨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그리고 합집합 b에서부터 양의 무한대. 이런 식으로 잘 쓰셨죠?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거는 어떻게 썼었죠? 모든 실수?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만약에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뭐라고 부른다? 연속이라고 부른다. 연속.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 구간에서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연속 함수라고 부른다. 요 3번은 지금 다 틀리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일단 우리의 목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지금 정의를 하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정의하는 거야. 닫힌 구간이야? 그럼 일단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다음에, 근데 열린 구간이라고 이제 해주면은 있잖아. 요렇게 A, B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부분만 봤을 때 연속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뭘 이제 확실히 해줘야 되냐면은 그 양 끝에 있는 A, B에서도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그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돼. 양 끝에 A, B에 대해서. 근데 지금 봐봐. A가 지금 작은 쪽인데 A의 좌극한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A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A 쪽은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이제 좌극한을 제외하고 요거만. 그 다음에 B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B의 우극한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므로 B의 자극한과 함수값만 이렇게 저 조건만 이제 있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우극한이 함수값이랑 같다. 얘는 B에서의 좌극한이 함수값이랑 같다. 원래 그 연속이려면은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A는 가장 작은, 저 닫힌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이니까 A의 좌극한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좌극한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에서의 우극한을 빼주고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 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두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은 쟤네 둘을 가지고 이제 실수배와 사칙 연산을 해줘요. 요러한 함수 5개에 대해서도 다 연속이게 된다. 요러한 함수들에 대해서도 연속이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 쓰는 게 지금 보니까 빠져있긴 하는데 분모가 0이 아니다. 요거까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함수의 최대최소의 정리. 최대최소의 정리는 일단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열린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야, 무조건. 그리고 보니까 막 열린 범위, 닫힌 범위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간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대괄호 a, p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뭘 갖는다?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의 정확한 설명이야. 요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게. 자,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냥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이제 조성을 해보면 되겠죠. 이 상황을. 그러면은 뭐 대충 그려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뭐 여기 정도를 그냥 뭐 A라고 잡고 여기 정도를 B라고 잡아주시게 되면은 닫힌 구간이니까 양 끝점을 이제 포함을 해 주셔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요 범위를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무조건 그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은 그 구간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죠.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 다르니까 무조건 양 끝값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 자,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값이 다를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의 뜻이다. 함수 fx가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그 양 끝에서 함수값이 이제 다를 때 그 함수값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랜덤한 어떤 수를 잡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fa를 작은 놈이라 가정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쓰면은 좀 이해가 잘 안 와닿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도 해보라라고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를 이제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를 이제 만약에 B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그럼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야. 일단 내가 지금 함수 자체를 이어져서 연속으로 지금 내가 미리 그려놨고, 양 끝에서 지금 함수 값이 딱 봐도 다르죠. 그쵸?
그러면은 그 두 함수값 사이에 요 fa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이제 fb라는 놈 사이에 어떤 임의의 어떤 미지의 값을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면은 그 미지의 값을 갖도록 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죠. 지금 보시면 요 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혹은 k를 만족시키는 함수값이 k가 되도록 하는 x값 c가 그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 정의야. 아시겠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응용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fx가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만약에 곱했을 때 반대부호이면 만약에 함수값끼리 곱했을 때 반대부호면은 중간에 0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 근데 그거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봐주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의 정리 응용이었어. 방정식 fx는 0을 만족하는 그 x가 열린 구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가 열린 구간 저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끼리 반대부호면은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열린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혹은 저 함수값끼리 곱했을 때 반대부호다. 그러면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방정식 fx는 0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